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 즉시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곧바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통상과 외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위한 대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 협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 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거시 외환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 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에너지값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과 한국 국채의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부문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기 요인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동시에 협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지 합의한 협정입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한미 양국은 5개월간 8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조기 협상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한 건데 미국 대선 전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 불확실성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걸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분담금 협정 서명까지 마쳤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에 비유하며 현행 분담금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 10일 한국은 완전한 선진국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협정이 서로의 특별한 이익을 위한 것이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무리 지은 12차 협정 결과는 미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협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를 한국이 부담했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많은 액수의 간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트럼프 신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기존 협정이 양국 간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란 사실을 자세히 전달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현안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요인을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며 한국이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있어 모범 사례라는 점도 미국 측에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안보 경제 협력이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사회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현금성 지원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이벤트도 열릴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 등 민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심기일전에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 원전 협상단. 원전 발주사 대표 등 60여 명이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현장 실사와 세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한기간 협상단은 경주 한수원 본사와 울산 세울원전,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등을 방문합니다. 이들이 방문할 세울원전 1, 2호기에는 최신 한국형 원자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3, 4호기 또한 건설 중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은 원전 핵심인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체코로서는 도입을 검토 중인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한수원은 협상단의 방한이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소개하고 협상을 진전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종 계약 시점은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모두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페트르 자보드스키 발주사 사장은 원전 협상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또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가보다 5에서 1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대량 구매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부정유통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고액매출 가맹점 15곳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13곳이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출을 부풀려 한도를 높인 매장도 있었습니다. 주류 소매점 등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곳이 사업자 등록상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상품권을 거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통한 사전 예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액의 의심 거래를 적발 중이나 연 1회 실시하다 보니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현장 조사를 월 단위로 시행합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가맹 신청 점포의 경우 한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실질 영업 점포임을 증빙하도록 등록 절차를 손봅니다. 비대면으로 손쉽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8개월간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이 약 56%, 중고거래 관련 피해가 약 43%였습니다. 이용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과 연장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상품권, 2019년 11월에 받은 상품권입니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하려 해도 더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놓쳐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그조차도 불가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기업들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불과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가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 적용을 받지 않은 기업 간 거래 상품권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매장 이용비가 발생하거나 배달비가 추가되는 상황 등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 신고도 있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기타 민원들도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참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